오늘이 12월 22일 동지인 날입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7시 30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바깥은 아주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리아 철군을 선언한 이후에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그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 이어서 아프간에서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아프간에 1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서 7,000명을 철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에서 오늘자 동아일보에서 시리아에 이어서 아프간 철수 설 다음은 주한미군 아닌가 이렇게 좀 의문부를 붙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불가측한 대외 전략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그 사임, 그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동맹이 없으면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태의 핵심 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동맹이 없으면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 동맹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은 일치한다. 동맹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동일시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지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린 그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 전략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시리아나 아프간 같이 먼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 이제 한국도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은 시리아, 아프간이 무너지면 미국도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제2의 9.11 사태가 우려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역시 이 전 세계의 안전보장이 미국의 안보와 동일시된다, 일치한다는 그 견해를 밝힌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이거를 비교해서 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전략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새로운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역외균형 전략 이게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입장이 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미국 군인들의 목숨과 수십억 달러를 아낄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군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 그 외국을 지켜주면서 왜 우리 군인들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미국 국민 세금을 왜 거기다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좀 근시안적이다. 당장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브랜드인 미 우선주의, 미국 먼저 이런 입장에 입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세계 안보가 흔들리면 미국 위협을 결국은 위협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 두 가지의 그 핵심 기둥이 이 양반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어제 말씀드린 그 역외균형 전략,
옵쇼어 밸런싱 스트래티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이 불안하고 불가측적인 대외 전략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중앙일보에 이걸 아주 이렇게 잘 또 뽑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제동근 매티스가 퇴장하면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간단하게 조선일보 강인선 워싱턴 지국장이 쓴 칼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결렬되면, 물론 협상이 결렬되기 전이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축할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제 28,500명의 미군이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이런 시리아와 아프간에서의 철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왜 미군의 생명이 위협받아야 되고 수십억 달러를 거기다 미국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라면은 이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잘 타결되지 않으면 충분히 내놓을 아주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제 의사표명을 하면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연 35억 달러를 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35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4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약 2조가 좀 안 되고요. 그 중에 한미가 50%씩 분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의 약 1조가 좀 안 되는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연 35억 달러, 4조 원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가 좀 안 되게 쓴다면 3조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아마도 전력 비용에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력 비용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라든지 첨단 무기, 또 각종 훈련, 또 자체 미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인 사실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현실을, 국제적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거리인데요.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아주 영악한 인물이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6.12,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데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항상 수행하듯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이렇게 순응하고 아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국제적 사회에서도 언론이 상당히 주목을 했었는데, 실제로 미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대미 전략을 일종의 아부 전략이다, 플래터리 디플로마시다,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서 이걸 묘사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고 자꾸 동맹을 강조하는 이 참모들, 백악관 그 특별보좌관인 존 볼턴 보좌관이나 지금 사임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을 자꾸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사임을 한 것이 김정은에게
좀 새로운 자신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談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상끼리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타결을 해서 이걸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참모들이나 행정부, 국방부나 국무부에다 이게 지시를 해서 실행하도록. 이번에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철군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북한은 이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물론 지금 본심은 이 협상을 타결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타결한다는 말하자면 가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있으면 2019년이 새해가 밝아오는데, 2019년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의 악재는 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전제로 하는 가짜 비핵화 협상을 김정은이 미국 측에 제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를 이미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일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이걸 상기시키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핵 보유를 핵 억제력이라고 이렇게 명분을 붙여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미국의 핵 위협을 먼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6.12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그 정의를 다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이걸 해석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이걸 들어달라, 이에 따라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그런 단계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6.12 공동성명에서 지금 이제 이 북한이 말하기를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렇게 좀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했는데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한국 정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정면으로 정식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구는 6.12 공동성명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적반하장식 주장을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보 전문가들이 이게 굉장한 함정이다, 표현의 상징이다. 그래서 조선반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북한 비핵화라고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경고를 해왔는데, 이것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미국의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걸 해명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3월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을 갔다 와서 바로 워싱턴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정상회담 하겠다 해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입니다. 이 사건 전반적으로 금년에 일어난 이런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모든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훑어볼 때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실책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북한의 이런 비핵화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했다면 이건 무능한 것이고, 그것도 문책감이죠. 알면서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책감이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북한이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적어도 이 북한이 지금 20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정의를 북한 나름대로 내린 거, 그리고 비핵화를 거부하고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먼저 요구한 거, 이거에 대한 비판 성명은 정부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에는 북핵이라는 용어조차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파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안보 기부왕이다. 안보를 북한에 기부한 왕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식까지 개최하는 이런 이벤트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북 정책을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